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보험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실업자 수 예상치 하회, 그리고 두 번째가 브렉시트 합의안 EU 정상회의 통과인데요. 두 개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시작이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초반에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런 뉴스죠.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의회 통과가 좀 미지수다, 그런 변수가 있는데요. 상황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 친서를 보낼 예정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하고 좀 잘해보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손을 내밀 수도 있는데, 사실 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일본하고 썩 이렇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일본이 손을 잡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터키 5일간 휴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죠. 5일 동안 그 쿠르드 반군이 철수를 하면은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호재성 이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를 보면은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반등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락 음봉 마감했는데요. 오후에 막판으로 가면서 쭉 밀리면서 좋지 않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했어요, 곧바로. 그리고 나서 하락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죠. 그리고 수급, 외국인의 현물 선물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수급, 제약업종이 좋지 못했고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보면은 코스피는 역시 4대 업종 모두 하락했고요. 건설업이 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건설업 투자 관련 발언을 하니까 건설업이 강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종목이 약했고요. 비금속만 강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장대 음봉이죠. 막판에 쭉 밀렸어요. 분봉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계속 밀렸습니다. 초반에 상승 출발, 그리고 추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그냥 쭉 밀렸어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요. 자,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그냥 밀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냥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상당히 약했었고요. 코스닥의 원인은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 자체의 흐름이 워낙 좋지 못했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기관이 대량 매도했죠. 그러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는 역시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도. 자, 이러면 가기 어렵죠.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 수급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그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지 못했는데요. 자, 11시 초반 이후에 계속 좋지 못했어.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 큰 영향이 없었어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물이 여기서부터 그냥 쭉 밀릴 때 이때 수급도 같이 밀린 거예요. 선물 쪽에 수급이 밀리고 지수도 같이 밀렸는데요. 중국 시장 영향이 큽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쭉 빠지는 흐름이었어요. 중국이 1% 넘게 하락하니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은 괜찮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죠. 다우, S&P, 나스닥이 특히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좋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결국은 장중에 미국 선물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쭉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역시 해외 증시, 미국과 중국 시장,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자, 외국인들이 특히 선물이나 그 코스피에서 장중에, 자, 보십시오. 2시 50분 정도까지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막판에는 역시
해외 증시, 선물이라든지 미국 선물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밀렸는데요. 대형주들을 보시면은 대형주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4대 업종이 전발하겠습니다.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4대 업종이 하락하면 그냥 빠진다고 그랬죠. 건설업만 강했어요. 건설업종 뭐 조금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큰 뭔가 그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코스닥은 역시 비금속, 비금속이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 역시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이고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국은 좋지 못했던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자,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이 이렇게 약한 흐름,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약간 받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업종 코스닥이 약했던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4대 업종이 약하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었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CJ 대한통운과 유진기업 골라봤는데요. CJ 대한통운은 택배 운임 상승,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보이자는 홀딩의 매도,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의 흐름이 나오니까 좀 끌고 가보셔도 되는데요. 조정받았을 때 특별히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유진기업은 보이자는 홀딩의 매도,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건설 관련 투자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CJ 대한통운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하고 특별하게 뭐 연관된 흐름이 안 나왔었어요. 좀 횡보하다가 단기 이슈로 움직이니까 좀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한정없이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매도하기 바라고. 여기서 꺾이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면은 그때는 굳이 홀딩할 필요는 없고요. 우량주니까 역시 지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는 역시 지수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문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역시 단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없는 분들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는 분들은 가면은 조금 더 홀딩 해 보시고요. 밀리면은 이제 정리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수의 추세는 확인됐다 그렇게 보고요. 단기 반등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수만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것 한다거나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물은 강한 개별주,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개별주들 눌림목, 테마주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일본 관련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조정받은 종목들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무리한 접근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은 반등이 나오면 하방향 시도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만 잠깐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수 보시면은 지수는 완전히 지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트상으로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차트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고점을 결국은 뚫지 못하고 내려오죠. 이러면은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매매할 때 지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2000선 무너지면은 그때는 조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또 쭉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종목 단기 매매도 잠깐 조금 이제 지수 흐름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가 심하게 밀릴 때는 종목도 같이 밀리니까 지수를 참고하시라는 것이죠. 자, 2019년 10월 18일 일일 시황,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평택촌놈 TV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다시 꺾이고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일요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